어, 우선 내 소개를,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슈에스 소개로, 여기 백옥마을에 들어왔고, 어느 날, 이제 내 소개에서도 써놨듯이,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나 돈 벌고 싶어,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음, 슈엣이 여기 백옥마을에 들어와.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진짜 혹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음, 중인 거야. 그래서, 원래 성격상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벌려놓은 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백옥마을에 올인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휴유증까지 지금 보름이 넘도록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음, 거진 다 올 스톱 중인 것 같아. 음, 학교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거의 내 본업이다시피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 활동도 조금 하고 있고, 난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다 얘기를 하지는 음, 못하지만, 근데 내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너무 어색해서, 나 원래 좀, 이렇게 학교 생활도 좀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사실은 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100억 그 대화가 이 약간 나 같은 스타일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앞에서 하지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이 100억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뭔가 소속감? 그 다음에 음, 사람들이랑 조금씩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근데 여기 오늘 사회자로 에릭이 있는데, 에릭이 처음에 나랑, 맞아, 맞아. 사수. 네, 사수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페페와 백억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어저께, 어저께 두 번째로 했는데, 어, 참 우연인지 다행인지 페페가 나랑 공유되고 있는 취미나, 그다음에 뭐 전공 과목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뭐야, 관심 있어 하는 특히 교육 관련된, 그러니까 페페가 수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내가 수학과를 나왔거든. 그래서 나도 음, 수학 관련되어 있는, 방면으로 아이들이랑 교육 관련되어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이제 컴퓨터 학과를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직장들이 전산 쪽이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들었었고 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음, 굉장히 뭐랄까, 처음 대화를 나누는 백억 대상이었는데, 페페가 나의 처음 사람이었더라는 게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페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백억 대화에 아마 지금 내 상태로는 저 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몸을 이끌고, 어, 에밀리가, 후, 소감을 얘기해줘 했을 때 내가 적극 오케이. 원래 페페 할 때는 나는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몸이 상태가 괜찮지 않다면 집에서 분명 누워 있을 테고 음, 괜찮다면 나의 취업이자 본업인 운동으로 가서 특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했을 텐데 지금 그거를 내가 몸을 이겨내고 이 목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 말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만큼 항상 관망하고 있는 우리 그 백억 마을에 나를 한 발큼 이렇게
딛게 해준 게 나한테는 100억 대화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페페여서 정말 다행이었고, 어제도 사실 페페가 본인 말로는 내가 말이 많아 그러는데 내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해서 어저께 원래 말을 음, 하면 안 되는데 말 많이 음, 하고 기침이 더 심해지가지고 새벽 내내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 그럴 정도로 어저께 아픈 와중에도 페페와 여러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앞으로 뭐 100억을 버는 것을 떠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뭐 참견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뭔가 상대방의 일과 생각을 나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참 부러운 건데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막 정말 매일매일 그런 글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끄집어내는 하브루타를 정말 잘 진행을 해주는 밥이 참 대단해. 보여.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집중해서 움직이는 것도 다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다 너무나 좋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본받을 게 다들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계속해서 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확장해서 만났을 텐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아이들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주변에 시야에 갇혀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마치 내가 예전에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같은 기분도 많이 느껴보고, 굉장히 나한테는, 이 아픈 목을 얘기를 얘기감이 많고 그만큼 내 마음도 따뜻하게 음. 아직 그렇게 내가 몰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게 나의 진짜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소감인 것 같아. 외국 음. 대화국이. 일단 여러분에게 너무 아픈 감사합니다. 아픈 와중에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뭐 아, 코로나 걸려 여기 질문이 나와 있어서, 음, 처음에는 블랙스완 했는데, 블랙스완에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사실은, 어떤 날 내가 아들이 5학년이라서 학교에서 무슨 유튜브를 올리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들한테 계정을 줄 수가 없어서 내 계정을 공유해서 아이들끼리 같이 쓰고 있는데, 엄마 엄마 아이디를 블랙스완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애가 못 알아듣고 블랙스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 차라리 블랙스완이 낫겠다 해가지고 블랙스완에서 블랙스완으로 음, 바꿨어. 깊은 뜻은 없어. 그냥 우연히. 음, 블랙스완도 사실은 뭐 백흑도 취미생활로 앞으로 하고 싶은 그 흑조 아다지오라고 있는데 정말 넘사벽인 그 작품을 향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블랙스 왕이 된 거고 그래서 블랙스 왕이 된 거야. 음. 다른 것은 없어. 응. 오케이. 아픈 와중에 이야기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뭐 우리 있는 사람들 다 뭐 코로나 걸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 너무나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그런 이제 삶 속에 있잖아. 근데 이제 한번 걸렸을 때 그래도 잠깐 좀 나를 돌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블레스 왕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랄게. 오케이, 오케이.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는 5기 중에서 자기소개 안 한 사람이 에블린? 에블린 마이크가 안 들려. 이- 오늘 다시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100억 했었어? 대화 소개. 응, 100억 대요. 100억 대야, 100억 대야. 응. 음,
근데 지난번에 플리랑 첫 100억 대화를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도 두 번째 100억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100억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자기소개 썼지만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낯을 가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I형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언제였는지 좀 기억을 하기도 힘든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플리랑 이야기할 때, 되게 그래도, 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생각보다는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확실히 첫 번째 대화보다는 두 번째 대화가 서로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고 뭐 조금 상대방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대화를 좀 재밌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어제는 사실 그 줌 미팅 40분 대화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대화창을 열어가지고 진행을 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100억 대화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두 번째 대화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상대방을 파악하고 내가 이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아니면 이 사람한테 유익할 그런 대화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는 시기였다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떤 거에 재밌어 하는지 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내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필요한지 좀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빨리 몰입을 했던 게 되게 신기했고 이게 정말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은 거를 나누고 얻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어. 그래서 내가 좀 집요하게 플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막 캐묻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나의 직업병이 발휘돼서 내가 막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발휘돼가지고 약간 플리가 앞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가고 있는지 막 이런저런 거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계획 세우는 거 같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되게 낯설지만 재미있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인생 모두가 그 대화 안에 녹여 들어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 번째 대화에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디오가 어려워서 오늘은 듣기로만 참여? 조이? 알겠어. 자, 그러면 배곡대와 관련된 내용은 다 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육기들의 자기소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안 한 사람이 윤하고 켄이지. 그럼 윤 먼저 해볼까? 안녕. 자기소개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아, 또, 진짜? 너는 자기소개 했어? 네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켄이 안 했었나? 나 안 했어. 지난주에 안 들어왔어. 못 그러면, 들어왔지. 음. 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반말할게. 자, 나는 켄이고, 우리는 평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반말도 나쁜 뜻은 아니야. 오케이. 나는 켄이라고 하고, 여기 100억 마을은 들어온 지 이제 뭐 일주일 됐나? 그런데 그 조합 1호부터 밖에서는 그래도 나름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친구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여의도에서 특허 사무소 하고 있고 아주 조그만 정말 조그만 특허 사무소 하고 있어.
근데 원래는 강남에서 선릉, 뭐 뱅뱅사거리 이쪽에 사무실을 계속 하다가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너무 다니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되게 정적이고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길에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일산으로 갈까 했는데 일산을 가면은 직원분들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 지점이 이제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작년 초에 얻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게 약간 도심 느낌도 나지만 강남처럼 그렇게 막 사람에 치여 살고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지금 한 2년 됐는데 나름 되게 만족하면서 뭐 일산에서 다니는 것도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100억 마을 전에 그 공명 투자 조합 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은 예전부터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것도 사실 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내가 변리사지만 특허 사무소 개업하기 전에는 나름 투자회사에서 물론 VC 투자는 아니지만 좋은 특허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막 소싱도 하고 많이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 근데 결과는 다 망했어. 내가 투자한 것은 사실 다 망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돈 벌기는 아직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사실 정부 돈 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본업인 사무실을 한번 개업을 해보자 해서 한 7년 정도 됐어. 근데 생각보다 사무실 운영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은 물론 이제 전문직이지만 스타트업과 달리 좀 다른 성격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창업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나랑 뜻이 맞는 한 3명이서 아주 심기일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했는데 이게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동업이 되게 어려워.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을 겪었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나는 지론이 절대적으로 동업은 이제 하지 않겠다. 물론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따로따로 하는 건 있고 협업은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상적인 것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베풀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그건 이제 나도 스타트업을 내 고객으로서 보면은 초창기 멤버들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보거든. 그래서 확실히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동업은 되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몸소 느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는 사무실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 원래의 꿈은 이런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면서 나중에는 특허로 내가 다시 돈을 벌어보자. 특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게 꿈인데, 아직 7년째 요 안정화 단계에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공명투자조합이라는 걸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링크 타고 들어온 것 같은데, 밥도 만나고, 여기서 뭐 화이트, 에밀리, 뭐 페페는 또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몇 명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투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다른 사람이 아는 지식이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꼭 정답도 아니지만 그런 걸 검토하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꼭 같은 정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를 같이 가자는 것에서 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람들 많이 유입할 수 있다는 걸 좀 느꼈고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00억 마을은 사실 잘 몰랐어. 근데 뭐 이렇게 뭐 카페가 있어서 들어와서 글도 보고 하는데 좀 재밌더라고.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뭐 에밀리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들어와 봤고 이제 시간이 되는 한 나도 열심히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고 소통도 하고 내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도움을 주고 싶어. 이상으로 마칠게.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소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6기하고 자기 선배들, 이제 파트너 선배들하고 같이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켄이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켄하고 2기 위트궁이 이제 선배, 후배, 기수 파트너가 됐는데 이 간략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안녕. 안녕. 선배 민트국은 저번에 위치군이야. 한번 본 것 같은데? 선릉에서 어, 본 것 같아. 선릉에서 봤고, 어. 반갑고, 우리 이제 100억대 이제 해가면서 이제 열심히 잘 한번 이제 우리의 이 100억 마을에서 소통을 잘 해가지고 크게 100억 빨리 벌어갖고 그 선후배들의 기감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래. 고맙다, 친구야. 어, 근데 내가 그래. 한 40번째 정도 들어왔으니까 앞에 사람들을 일단 100억씩 다 벌면은 한 4천억쯤 될 때 내가 그때 100억을 벌도록 할게.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잘 한번 해보자. 그래. 끝. 뭔가 둘이 비슷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배경도 비슷하고. 알았어. 그 다음에 혹시 제임스 킴 있어 지금? 없나? 제임스 킴이랑 에이미. 제임스 킴 없어 오늘? 없구나. 그러면 없어. 윤하고 우리 내 딸내미 이름이 윤이어서 외자 장윤. 그래서 윤이 되게 친근하다. 윤이하고 리암이 이제 선후배 인사 나누자. 그냥 안녕. 그 3기 선배 리암이라고 해. 나도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백억마을에서 한번 열심히 하려고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좀 한번 백억마을에 한번 흡수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친구들? 아닌가? 맞아. 우리도 중간중간 모르고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고. 왜냐하면 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백억마을이 뭔지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아마 기분이 이상할 거야. 갑자기 서로 막 평호를 하고 있고 뭐 매일매일 뭐 화이팅 하자 이러고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왜 하는지 알게 되고. 근데 혹시나 모르면 나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음, 환영해. 반가워. 많이 물어볼게. 우리 리암은 진짜 이 아나운서 분위기로 그냥 저 친근한 너무 좋아. 그다음에 오늘은 누그나드는 안 왔지, 그지? 그러면 그건 소개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책 제목은 스타트업 엔젤 투자로 100억 벌어볼까요? 이고 나도 어제 주문해서 오늘 사무실에 왔는데 오늘 외부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 근데 이제 우리 1기 선배들이 5명이 이제 잘 뭉쳐서 만든 책이고, 그다음에 뭐 나도 이제 더 읽어봐야지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밥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4명은 밥보다는 투자 경험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경험과 에너지가 다 이제 모아진 그런 책인 것 같고. 리암 지금 들고 있는 그 책이야? 엄청 응. 좋아. 좋아? 많이 몇 읽은 것 같은데? 페이지까지 읽었어? 아니, 뭐가 엄청 좋은데? 근데 이게 일부러 많이 읽은 것처럼 페이지 넘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접어놓기도 했고 음. 중간중간 QR 코드가 들어있어서 좀 색달랐고. 근데 좀 재미있었던 게 이 책 쓸 때 페르소나가 어떤 한 여성이라고 들었는데 책의 색깔 때문인지 밥이 읽어주는 책처럼 느껴지더라고. 보라색이랑 노란 색깔이 많아서. 난 지금 밥 화면을 보면 합성 같아, 머리가. 미안해, 밥. 오케이. 그래서 이 책 관련된 그 설명을 더 듣기를 원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우리 이 책 설명하는 그 특강 일정이 잡혀 있어. 뭐 카페에도 이제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11월 21일 월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 정확히 1시간 동안 이 책에 대한 모든 비밀이 파헤쳐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는 보자. 우리 이제 이 마을이 점점 발전하고 커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1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 마을을 만들고 같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합류하고 있는 나머지 기수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과 그다음에 이 마을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는 그 가입 인사 수를 늘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았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또 책도 나오는 시점에서 책 관련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나도 에밀리한테 들었어. 그래서 뭔가 좀 더 현실성 더 있고 그다음에 파급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아무래도 주민 수를 더 이제 가입해서 늘리는 게 지금 시점부터는 더 올바른 방향성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우리가 12월에는 이제 지금 6기가 들어왔고 7기 주민을 18명을 모집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이제 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민 수가 에밀리 몇 명? 50? 50을 딱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주민 수 12월에는 18명까지 채워서 마무리를 50명으로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임스 킴이 영상 관련해서 되게 재미난 그런 그 주인공 그 출연 배우 누구지? 에밀리랑 비비안? 아니, 그거는 따로 이제 제임스 킴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냥 그랬어? 참가한 거고, 우리 그 홍보 영상을 이제 제임스 킴이 따로 이제 쇼츠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준다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만들었던 거 봐도 너무 감각 있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에릭도 그 뭐지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여러 가지 마을 관련된 활동이나 주민 이렇게 같이 가입하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혜택 같은 거 팍팍 나갈 거야. 주식도 우리 양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가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뭐 특강 관련돼서 들어오는 거나 그다음에 당연히 주민 이렇게 소개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마을 그 오리엔테이션 카톡방 들어와서 이제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나 그다음에 뭐 카페 활동 열심히 하고 댓글 달고 이게 뭐 누가 먼저 들어와서 누구는 리드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 그냥 팔로워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내가 나누는 만큼 내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게 백억마을의 되게 좀 뭐랄까 묘미? 되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늦게 그러니까 기수가 아래에 있다고 전혀 무슨 그냥 이렇게 뭐 관찰자가 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만큼 나누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나눠서 이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비비아는 진짜 어디 가고 있어 지금? 그냥 산책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아니, 나 오늘 데이트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어. 좋겠다. 머리 자르고 예쁘게 하고 간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되게 좋은 백옥마을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역시 사람은 만나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교감을 나눠야 되는데 12월 2일 날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을 잡았어. 근데 장소는 다시 업데이트가 아마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두 그 12월 2일
저녁 시간은 일단은 달력에다가 캘린더에다가 조금 체크를 해놓고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교감 나누고 하면 나도 지난번 이제 선릉역에서 만났을 때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던 거가 더 내가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들은 꼭 참석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내가 진행을 너무 빨리 한 것 같기도 한데 디버깅의 이제 사업 설명이 남았어. 그래서 마이크를 디버깅한테 넘기도록 할게. 안녕. 뭐 사업 설명회 한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백악마을 주민들 중에서 몇 분이서 지금 스타트업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고 여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어.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스타트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근데 지금 뭐 IR이면 IR이고 좀 설명인데 반말 좀 경어를 쓰려니까 좀 분위기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저 편한 대로 진행해도 되겠지? 편한 대로 하면 돼. 어? 어. 와 모자 안 쓰니까 더 이쁘네. 머리카락이 생겼어. 무슨 좋은 사업 아이템 있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생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플랫폼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계약하는데 불편 사항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가 보통 로컬의 공인 중개사들한테 치중된 느낌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하려면 상당한 발품도 팔아야 되고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거래 과정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프론테크 시대에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 불편함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부동산 계약을 자유롭게 하고 정보 검색도 하고 또 그 물건을 갖다가 프론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고 좀 안전하면서 신뢰성 높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런 모토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2년 전에 했어. 그러니까 10월 28일이 딱 2년이 됐는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 현재 좀 이제 어떤 프레임이나 이 정도에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 뭐 엑셀이면 엑셀이고 시드면 시드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초기에 여러 지인들한테 엔젤 투자 형태로 받았는데 사실은 뭐 뺏은 거지 주식 좀 가져가고 뺏은 건데 그게 또 매덕이 돼서 좀 상당히 좀 그 시간 따라서 많이 진보했다. 그리고 규격도 많이 만들어졌다 하는 상황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쪽 역사를 보면 혁신은 대부분 작은 아이디어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시작되어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의 과정을 거치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왔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지금 뭐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는 30년 된 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그 창업자의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좀 인용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모두 다 갖춰서 시작하는 건 이미 시작이 아니다. 혁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계약 플랫폼을 브랜드화해서
이용자들에게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시간도 단축되고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영끌에서 부동산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영끌할 정도의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이 왜곡이 돼서 어떤 상승 효과나 그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사회적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향후에 프론테크 시장이 성장할수록 아마 공인중개사는 세상에서 좀 점점 도태되는 직종이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론테크 시대에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만 뭐 다방, 직방 비롯해서 한 20개 정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고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쪽 업체들은 보통 정보 검색, 등록, 가격 비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는 회사는 지금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방이나 아니면 다원중개, 뭐 집한다 이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브랜드 런칭을 저번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몇 가지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 브랜드는 찍고로 했습니다. 찍고. 그 찍고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해서 디자인도 하고 또 거기에 브랜드 스토리도 입히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게임 천지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시장을 좀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부동산 계약에 따른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시키자. 첫 번째 발품 팔지 말자. 두 번째는 비대칭 정보를 실시간 정보로 바꾸자.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에 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구도 구입하고 전자제품도 구입하고 또 이삿짐 센터도 필요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또 돈도 오고 가야 되니까 금융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총체적으로 일상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내 손안의 경제가 이 부동산 비대면 플랫폼에 다 담을 수 있다면 무한한 확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획은 이제 완료 단계에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지금 개발을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 런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 베드에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면 내년 6월 달 정도에 아마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은 베타 버전 나오면 그때 제가 아마 선을 보일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찌꼬라는 브랜드로 해서 또 열렬한 지원을 받고 응원도 받으면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그림 속에서 좀 설명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공인중개사 없이도 나 혼자서 계약할 수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으라는 것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경영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은행에서 돈 보내듯이 서로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협의하고 가격 결정되고 계약서 다운받아서 계약서 작성하면 그걸로 족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우리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보면 거기서 다 끄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가 광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가 광고가 있는데 내 집을 내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면 내 집을 밑에다가 멘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올릴 줄 몰라요. 샘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그 밥이나 우리 에릭을 통해서 보내면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하고 의견인데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아프지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입어도 좋으니까 고견 또 이런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일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관한 소개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니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베타 버전은 언제 이제 완료가 돼? 내년 3월 계획하고 있지. 내년 3월. 오케이. 개발자들 이제 그래서 좀 땡기려고 특급 기술자를 이번에 채용을 했는데 너무 만족해. 그 비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개발자들에 대한 수준이 급여 수준이 한 20% 정도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억 5천 받던 친구들이 1억 7천, 1억 8천까지 내려왔으니까 저로서는 좀 그 시기를 기다렸던 게 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팀 구성을 보면 기획자가 둘, 그러니까 기획자들은 전부 다 A 클래스, 그 다음에 UI UX 디자이너 둘, 그 다음 마케터 하나, 관리 하나, 개발자 둘, 이렇게 지금 8명이 지나고 있고 지금 처음 초기에 지인들이 도와준 거가 한 몇 억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벌어서 넣은 것도 있고 해서 거의 한 8억 정도 깨졌나? 근데 지금도 매월 월급 주려면 상당히 고달프죠. 여기저기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만 관련 특허를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보전기금에서 1억 지원을 좀 받아서 좀 쓰고 있고 은행 빚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았나 내 스스로에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 투자 진행하는 거는 지금 뭐 브라인딩 펀딩인데 DP에서는 돈이 뭐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지금 LP들이 빵꾸가 나서 시장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엑셀레이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사실은 창원에 어제 경남 그 창업 지원 혁신센터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엑셀레이터 IR 한번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갔다가 밤 11시에 올라왔는데 오늘 그쪽에 2개사에서 연락이 와서 아까 줌으로 미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에 관한 건데 우리는 아직 지표가 없잖아요. 지표에 관한 거 없고 우리가 그 돈 들여서 자체적으로 리서치한 거 그 데이터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지금 관심을 표하는 데는 몇 군데 있고요. 내일은 이제 또 지인 또 아시는 분이 투자 한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설명 좀 해달라 그래서 내일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자료를 가져가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거기에 아직 뭐 VC들을 보면 심사를 받아보면 우리 밥도 많이 그런 과정을 봤었겠지만 지표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CF를 그리고 CF에 대한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6월 달에 그 3더 회계법인에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현재 가치는 한 400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특허 3개로 그다음 확장성까지 해서
했는데 미래가치는 한 1,300억 정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어줍잖게 받았는데 돈만 800만 원이라는 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다 의미 없는 어떤 밸류에이션이어서 실질적으로 멀티플을 뭐 20배, 40배를 하더라도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400억이라는 건 아직 와닿지는 않고 40억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십시오. 아까 준비. 리암이 수익 모델은 부동산 수수료로 보면 될까라고 채팅에 적어줬어요. 아, 못 봤어요. 에밀리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네. 아, 리암 그 답을 하면 우리는 수수료가 부동산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 어떻게 할 거냐. 플랫폼 이용료를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아예 결정된 건 아닌데 월세 계약하면 10만 원, 전세 계약하면 20만 원, 매매하면 30만 원. 그 이상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면 직방이나 다방이 사업 구조를 변경할 것 같아. 피봇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따라올 것 같은데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봐요. 걔네들은 지금 사업 방향이 AR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직방이 지금 뭐 규모로 봐서나 인적 구조로 봐서 조직이 헤비해져 가지고 갑자기 사업 변경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후발주자로 우리를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데는 다방으로 가요. 걔들은 조직력이 끈끈하거든. 그 다음에 보유기술이 직방보다 낮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다원중개라는 데가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고 한쪽은 불러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줌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모두 사인 계약서 보내서 이렇게 받아서 다시 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중개사 협회하고 소송하고 있어요. 시장 질서 흐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좀 이루어지면 좀 기대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개가 아니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거래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여서 뭐 옛날에 보면 택시 그 타다가 있었는데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근데 결국은 타다가 매를 맞았지만 현재는 전부 다 모빌리티 아니면 택시가 아예 운행이 안 될 정도인데 아마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은 시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변화를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독점적으로 모든 중개는 저희들이 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민주당과 합세해서 지금 국회에 입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 법률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그런데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 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개발자, 수수료에 대해서 네, 아, 말씀하세요. 네네, 그 개발자 연봉이 좀 많이 내렸다고 말을 했는데, 네. 최근에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직방 다방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왔었고 집토스는 거의 물을 닫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지하코리아에 그 인원들 올라오는 거 보면 횟수가 부쩍 늘었어요. 한 2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소 기획자들 보면 한 3-4명? 근데 지금 10명 정도 올라오고 개발자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횟수가 높은데 이제 거기서 선별하기 어려운 거는 그 연봉 수준이나 자기 프로젝트 참여했던 어떤 자기 그 이력들이 필터링이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직접 주관을 한 게 아니라 참여. 이거면 기술 수준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하고 1년 동안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당해서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뭐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봉이 20% 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기획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은 변동사항 별로 없어요. 개발자들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A, B, C 그다음에 특급이 있으면 2억대, 1억 5천대, 1억대 7천, 8천이었는데 1억 주면 그래도 A 클래스 지금 면접이 보러 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A 클래스 2명 면접 봤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9천하고 1억이에요. 근데 적절한 합의선을 찾으면 한 8천 정도의 연봉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프롬텍트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피크일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리아, 수술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됐어. 되게 아. 서비스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디버깅도 인지하고 있듯이 이게 어쨌든 기존의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도 집토스인가 어디선가 한번 비슷하게 수수료 무료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돼서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쪽으로 잘 해결이 될지가 좀 의문이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왜냐면은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개사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강력히 니즈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까지가 관건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찾는 또 니즈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은 어떤 미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해결해 주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럼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악유 문제가 아니고 이익단체들끼리 악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게 혹시 뭐 문제가 안 되는지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법률 서비스나 뭐 의사 쪽이라던가 이게 대부분 그쪽 업들을 건드리는 서비스들이 어느 쪽은 법적으로 막힌 것들도 있고 어느 쪽은 살짝 피해간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 서비스도 그 이슈가 걸릴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법률가들 통해서 변호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다 해봤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의 문제고 당사자들이 지금 이슈에 직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증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직거래했다가 직거래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올해 몇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출을 끼고 하는 데 대해서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개사 협회에서 아니면 중개인의 만들어진 그 계약서 아니면 계약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증여를 하기 위해서 아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은행에 제출해서 마무리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플랫폼을 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등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하고 이제 좀 지금 필터를 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원해요. 직거래를 원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돼서 이런 거를 좀 원상 회복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좀 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이슈는 일단 그 노이즈는 지금 몇 군데에서 좀 이렇게 타치를 해보는데 어떤 데는 반응했다고 어떤 데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1단계 바로 우리가 직거래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매매는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속성상 큰 물건이 큰 돈이 오고 가는데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한다? 이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우리가 1스텝으로 생각하는 거는 월세 시장입니다. 월세. 그래서 간단히 지금 공인중개사들도 월세 중개를 하면 품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치부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1억에 100만 원짜리 해봐야 뭐 3, 40만 원 되는데 월세 시장에 대해서 진출해서 정형화된 물건, 오피스텔, 아파트, 그다음에 다가구, 연립 이런 걸 위주의 어떤 세팅돼서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우리가 마케팅 안 해도 전세는 그냥 넘어가는데 전세를 가면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하려냐면 그 전세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80%가 전세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하고 조인을 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들이 엑스콜 계좌를 쓸 건데 엑스콜 계좌에 대한 부분을 온리로 전용 계좌를 특정 은행에다가 주고 그 은행에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 전세 계약 하는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전세 대출을 진행될 수 있는 터치 몇 번으로 은행을 안 가더라도 여기서 일괄 서비스가 된다면 신뢰성이 좀 확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투스텝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매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한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자를 분석을 해보면 45세에서 65세 사이가 거의 66%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면 그분들한테는 매월 돌아가는 그 마케팅을 통해서 경험 마케팅을 통해서 월세 계약은 1년 아니면 2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훈련이 돼서 그때는 이제 진짜 매매까지 가는 단계면 전 국민이 비대면 전자계약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AI 지금은 교육만 하고 있고요. AI에서 법률적인 서비스, 변호사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그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AI를 통해서 변호사를 갖다가 할 거고요. 전문가 그룹이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관련 세무사, 그 다음에 회계 관련 회계사,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사까지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그것까지 확장성에 지금 집어넣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지인이라는 회사하고 AI 전문업체 2개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M&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방이 처음에 했을 때 아파트 전문회사 호객 노노를 25억 인수했거든요. 그런 방식, 또 다방이 또 인수했던 방식, 그다음 피터팬 애들이 이제 아파트리아를 또 인수했던 방식,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갖고 가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찢어서 필요한 쪽으로 세분화시키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디버깅 설명을 다 잘 들어서 그건 또 다시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오늘은 시간이 다 된 만큼 우리 즐거웠던 반상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 오늘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직 고맙습니다. 나가지 마.
우리 마지막 카메라 켤 수 있는 사람들 다 켜고 인증샷 한번 찍을게. 카메라 켤 수 있는 사람들 켜줘. 오케이. 밥 다른 포즈로. 엄지척. 그 엄지척.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좋은 밤들. 고생했어. 바이바이. 바이바이.